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식사 잘 하셨죠? 저희 광일보 제6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오늘이 10번째입니다. 10번째 강의를 해주실 한양대학교의 윤덕균 명예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현재 사단법인 미래경영협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계십니다. 경력으로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원장과 미 버클리 대학 객원교수, 중국 천진이공대학 객좌교수, 한국 경영공학회 회장, 그리고 KMAC 경영위원을 역임하셨네요. 수상 내용은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요. 서울특별시 인재교육원의 최고 강사상, 중앙공무원교육원 베스트 강사상, 그리고 한양을 빛낸 교수로 선정되셨고 시사투데이 올해의 존경받는 인물대상, 그리고 헤럴드경제 글로벌 사회경제 혁신상을 수상하셨고 서울신문의 비전 2011의 사회공헌 대상, 교육부문이네요. 그리고 옥조 근정훈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한양대학교의 윤덕균 명예교수님 초빙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 학교에서는 한 학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천재성을 믿고 80분에 엄청난 속도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는 데 있어요. 국가공무원교육원. 거기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36번하고 37번이 오늘 강의한 거를 2개로 짜게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일경제에서 이걸 그대로 책으로 내는 게 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축약을 하면은 산업예측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해요. 점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점을 쳐주려고 하는데 기업을 어떻게 결정하나 수익을 뭐가 결정하느냐 보면 미국에서 보면은 산업이 19% 정도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산업이 유망산업이면 19점은 먹고 들어가고 사양산업이면 19점을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한테 강의 듣는 거는 경영학과 교수들한테는 나머지 81%를 듣고 저희 산업공학과 교수한테 19%를 듣는 걸로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007년에 군산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왜요? 현대중공업이 뭐 하겠다고 군산에다가 조선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10년도 못 가서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게 이 산업 예측이라는 걸 이걸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 기업 예측은 거의 불가능해요. 삼성전자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잘 몰라도 전자산업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대충은 짐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그때 조선산업이 어때요? 벌써 사양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군산에서 그 공장을 짓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의 규제가 누구냐? 이게 이제 규제가 누구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이화여대생을 만나요. 그러면 걔가 시골에 산다고 하면 야, 너 아버지 직업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걔네 아버지 직업은 되게 뭘까요? 방앗간 집. 농부의 딸이 어떻게 이화여대를 다녀요? 이거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 동네에서도 방앗간 집 딸, 아니면 양조장 집 딸, 그 다음에 국수공장 집 딸, 밀가루공장 집 딸, 뭐 대충 그런 딸들인데 되게 먹는 집 딸, 그렇죠? 먹는 식품 정도.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업종 변환의 규제인데 제일 처음에 뭘 했을 것 같아요? 정미소. 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 삼성상이라는 게 국수공장.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양조공장. 그 다음에 이제 방지공장. 이런 식으로 양반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나가는데 규제예요. 그래서 만일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일 모직이나 제일 재단만 했다면 우리나라에서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전자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이분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숙제를 내는데 숙제는 해오거나 말거나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이 양반의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병철 회장의 15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을 하려면 이렇게 15개를 지켜라 그러는데 여기서 다 설명은 못하고 네 번째 뭐가 있다고요? 500개념을 하래. 이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이제 삼성 시계 사장이 와요.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오면은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야, 너 시계 산업의 업계 개념이 뭐냐? 모르겠는데 너 그런 거 같아. 일주일 동안 대가리를 싸매고 공부해와. 그래서 알 때까지. 그러니까 사장한테 몸만 머릿속에 집어넣어준다고? 업의 개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무엇부터 찾아보라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의 개념이 뭔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런 건 개념이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개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의 개념이 뭔지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시계. 시계라는 거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시계는 시간을 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시간이 어때야 돼? 정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는 어느 나라만 시계 산업이 됐어요? 스위스 뭐 하는 거? 정밀 산업. 그런데 정확한 거는 뭐가 더 정확해요? 디지털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를 개발하니까 디지털 시계를 개발하니까 일본이 스위스를 먹어버렸죠. 그렇죠? 스위스가 다 망할 같이.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시계가 정밀하냐 아니고 뭐야 이게? 액세서리냐 또는 패션이냐 오석이냐 이렇게 되면서 다시 스위스로 넘어가네. 뭐만 알겠죠? 그런데 요새는 뭐예요? 또 시계가 뭐가 돼요? 컴퓨터가 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업의 개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변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숙제. 또 하나 숙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보냐면 진영호라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진영호. 이 진영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옛날에 국무총리 하던 진의중 씨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진의중 씨 아들이에요. 근데 진의중 씨 아들인데 진의중 씨가 이 사람한테 돈을 몇만 평을 물려줬냐면 14만 평을 물려줬어요. 14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갔을 것 같아요? 서울 농대 농가대학. 그래갖고 1971년에 농가대학을 졸업을 했다. 그리고 농촌에 와서 농사를 3년 지었어요. 농사를 잘 지었을 것 같아요? 말아 드셨을 것 같아요? 말아 드셨어요. 서울농대는 농부를 양성하는 대학이 아닙니다. 이름만 농가대학이지 서울농대 나온 친구 농사 지으면 다 말아먹게 돼 있어요. 그게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14만 평은 자기 어머니한테 그냥 맡겨두고 자기는 여기 금호타이어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직장생활에서 제일 지저분할 때가 어느 때예요? 직원에서 임원 될 때. 직원까지는 실력으로 되는데 임원은 뭐를 봐요? 충성심을 보잖아. 근데 서울대학 나온 친구가 충성심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임원이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 14만 평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착안한 게 뭐냐면은 업의 개념을 바꿉니다. 자, 농업이라는 건 뭐 하는 거? 입을 즐겁게 하는 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망한 거야. 그래서 뭐를 즐겁게 하는 업? 눈을 즐겁게 하는 업. 자,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추수하면 입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14만 평에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청보리밭이 14만 평이 있다고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멋있겠죠. 그래서 청보리밭 축제를 해요. 여러분들 보다 아마 그 텔레비에서 청보리밭 축제 해가지고 나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싹 피어버려요. 이거 추수를 안 해.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메밀을 걸어요. 그래서 메밀 축제. 그 다음에 해바라기 축제. 그 다음에 유채 축제. 그래가지고 1년에 한 67만 명 정도가 있다. 그래서 뭐가 났다? 대박이 났다. 그래서 농업은 몇 차 산업? 1차 산업이 아니라 몇 차 산업? 6차 산업. 자, 농업이니까 1차. 이걸 갖다가 가공을 하니까 2차. 거기다 관광이니까 플러스 3차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몇 차? 6차. 이게 농업의 개념을 1차 산업에서 얼마로 바꿨더니 6차로 바꿨더니 대박이 났다. 알겠죠? 이게 전라남도의 농민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냥 그 말하면 그 농사 지어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게 이제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 업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세기 한국 산업의 글로벌 전략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관에 보내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15, 16세기는 어느 바다의 시대? 지중해. 그렇잖아요. 그죠? 말하면 이태리의 비잔틴 문화, 뭐 르네상스 문화. 그러다가 17, 19로 가면 어느 시대로 와요? 말하면 영국, 프랑스, 미국 하는 대서양의 시대가 오죠. 그 다음에 요새는 무슨 시대? 태평양,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그렇잖아요. 태평양 시대다. 그러면 22세기는 어느 바다의 시대? 어느 바다? 인도양. 역사는 이렇게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볼까요? 세계 문명의 중심이 어때요?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 이집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리스,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빙빙빙빙. 근데 이게 한 번도 역회전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금방 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다 내 새끼인데 어느 놈만 맨날 1등을 하고 있어. 이제 이게 원래 돌리려고 지구를 둥그렇게 만든대.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동쪽 나라 말을 서쪽 나라 사람은 아는데 서쪽 나라 말을 동쪽 나라 사람들이 모르고. 한번 볼까요? 프랑스어를 영국 사람은 알아요. 불어를. 근데 영어를 프랑스 사람이 잘 모르죠. 영국식 영어를 미국 가서 알아듣죠. 근데 미국 말을 영국 가서 하면 못 알아듣어요. 미국 말을 일본 사람은 알죠. 근데 일본 말을 미국 사람이 모르죠. 일본 말을 한국 사람은 알죠. 한국 말을 일본 사람이 몰라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프랑스가 세계 제일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영국 사람이 행사를 하면 어때야 돼? 불어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영국 사람은 불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면 불란스 언어를 통해서 프랑스의 문물이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 제일의 나라가 돼. 그러면 그때라도 프랑스 사람이 영어를 배우면 되는데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배우지. 옛날에 우리 머슴 살던 새끼하고 무시하고 안 배우잖아. 지금 미국이 세계 제일의 나라인데 영국 애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옛날에 돈 떼어먹고 이민 간 양키 새끼 하면서 안 가잖아.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게 역사가 왜 이렇게 도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거 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미국에서 어디가 많이 발달했어? 뉴욕, 워싱턴. 요새는 어디야? LA, 샌프란시스코. 일본은 옛날에 어디가 많이 발달했어요? 동경. 요새는 시곡구, 서구. 한국은 옛날에 어디가 발달했어? 울산, 포항 이쪽. 그다가 요새는 서해안 시대잖아요. 중국도 어디가 먼저 발달해? 동해안. 그다가 요새 어때요? 시안도 이렇게 내륙을. 이런 거 이제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치면 돼. 알겠죠? 항상 동쪽에서 어디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이게 시대의 원리다.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오늘 내가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사줄 테니까 식사. 친구님이 교수한테 호텔 식사를 근사하게 산다면 대개 무슨 이유? 청탁 교수가 청탁 받을 게 뭐 있어? 공무원이면 몰라도 이 교수한테는 뭐 자녀 진학 상담이지. 그거잖아. 우리 그 새끼 어디다 이야기. 그게 이제 딱 만났더니 그림이 그러는 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너를 굉장히 무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 왜? 우리 친구들은 다 집에서 해보잖아. 근데 이제 교수는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 교수를 하는 게 약간 호박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늙을수록 빛이 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말하면 네가 부럽다. 그래서 우리 새끼를 교수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교수를 시키냐. 우리 아들님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수를 시키냐.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로 유학을 보내라 하겠습니까? 인도. 왜? 지금 여러분들이 말해 우리나라에 인도에 관련된 학과가 우리나라에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전라도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나 보세요. 전라도에 인도에 관한 학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전라도 애들이 이 정도로 좀 수준이 낮아. 지금 인도가 어느 정도. 근데 얼마 전에 2011년에 삼성, 조선일보의 제호를 보면 뭐라고? 삼성전자 식당에 카레 냄새가 진동하는 가닥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갤럭시폰이 미국의 아이폰보다 못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근데 세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제일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 인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인도 애들을 많이 채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인도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새끼를 빨리 지금 인도로 보내서 10년만 지나면 그때 또 우리나라 어때요? 인도 시대가 오네 어쩌냐 하면은 그때 또 인도학과 만든다고 오두방정들을 떨가냐? 그때 그냥 원서내면 교수지 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블루오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인도라는 나라 어떤 나라? 인구가 13억 2,600만 명. 그런데 인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뭐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얘네들 중에 6억 명이 영어를 안 해. 전 세계에서 영어를 아는 놈이 6억 명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뭘 잘한다고? 수학을 잘해요. 얘네들이 우리는 9구단을 외우는데 얘네들이 19단을 외웁니다. 내가 요새 인도 수학하느라고 바쁜다. 왜? 우리 손녀 가르치려고. 그저 수학.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할 일 없으면 인도 수학 좀 해가지고 애들 가르치면 확 수학 실력이 나요. 암산 실력이 특히나 19단을 걔네들은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도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한다면 뭘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야? 아, 영어고 수학 잘하면 잘하는데 영어 수학 얘네들이 전 세계에 있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인구를 14만 명을 쭉 세워놓고 중간에 이게 우리가 중위스 연령이라고 하는데 몇 살이라고요? 24.7세. 그러니까 인도에는 7억 명이 몇 살 이하라고? 25살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젊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진다면 왜 어려워져요? 노령화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노령화하고는 아직 머니까. 그래서 인도는 세계적인 국가가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춘 나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면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은 뭘로서 가치밖에 이제 없다. 이미 다 끝났다. 생산지로서는 뭐 소비되고. 자, 어떻게 하자? 인도에서 생산해서 어디다 팔자? 중국에다 팔자.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가 여기 답이 다네. 여러분들의 자녀를 판매원을 시킨다면 중국어를 시켜야 되는 거고 공장장을 시키려면 인도어를 시켜야 되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이제 눈치 끄는 거 빨리빨리 이제 힌트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세 줄로 늘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어디야? 일본. 그 다음 나라가 어디야?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중국에서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 무슨 산업? 석유화학. 그런데 한국에는 몇 등? 3등. 일본에서는 4등이에요. 그러면 석유화학은 점점점 좋아질 것 같다? 약간 나빠질 것 같다? 약간 나빠질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건설. 중국에서는 2등, 한국에서는 7등, 일본에서는 10등. 건설업은 많이 나빠질 것 같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건설업 오려고 있다면 한쪽에서 좀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 같으면 중국에서는 4등, 한국에서는 2등, 일본에서는 1등. 이게 가장 번창하는 산업이 있다면 무슨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일 것 같다. 요새 뭐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뭐 그래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제일 잘 나갈 것 같다. 자, IT는 중국에서는 10등, 한국에서는 1등, 일본에서는 2등. 그러면 IT는 지금 한국이 어떻다? 가장 맥시멈에 달해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말하자면 달도 차면 뭐야? 기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면 맨날 잘 나가던 뭐야? 소니, 파나소닉 이것들이 다 기울어 있잖아.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니까 이제 전체 그 말하면은 트렌드를 볼 수가 있죠. 자, 영국 제강은 어느 놈 때문에 망해요? US 스틸. US 스틸은 어느 놈 때문에 망해? 신일본 제철. 신일본 제철은 어느 놈 때문에 망해? 포스코. 포스코는 어느 놈 때문에 망해? 중국 제철. 파오산 제철. 파오산 제철은 어느 놈 때문에 망해? 인도에 다 탔습니다. 자, 세계는 어떻게 돌아간다? 영국 다음에는 어디? 미국. 미국 다음에는 일본. 일본 다음에는 한국. 한국 다음에는 중국. 중국 다음에는 인도. 근데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포항 제철은 왜 중국 제철한테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건 신의 섭리예요. 근데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포항제철은 망할 수밖에 없을까? 자, 인간이 망한다면 뭐 때문에 망해요? 네? 인간이 망한다면 뭐 때문에 망하냐? 인간이 망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인간이 망한다면 뭐 때문에 망하느냐? 헝그리 정신. 잃어버리면 그래. 헝그리 정신. 자, 여기 앞에 가는 여기 주유소 가봐도 저 주유소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보려면 뭘 보면 알아요? 거기 저 종업원이 전화 받는 태도도 보랍니다. 따르릉 오자. 아, 여보세요? 예. 등유 배달해달라고. 예. 몇 드럼인데요? 2드럼이요. 저희는 2드럼은 배달 안 합니다. 저는 따끈해. 망할려. 2드럼이 하면서 그냥 눈썹을 휘날리면서 달려가면 흥알림. 알겠죠? 흥알림과 망할놈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다? 헝그리 정신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망할지 우리 새끼가 망할지 누가 망할지를 보려면 뭐를 잃어버리면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면은 이거는 간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그래서 신의 섭리라는 게 아주 무서워요. 그런데 그러면 포항제철이 왜 망하는지를 딱 신문 한 조각만 보면 볼 수가 있어. 자, 포항 옛날에 그 포스코에 뭐가 있어요? 포스코 공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철강대학원이라는 게 있는데 철강대학원의 신입생의 25%가 중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뭐하러 와? 포항제철을 때려잡겠다고 포스코 공대 25%가 온다. 우리는 중국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지표지기는 백전백승인데 우리는 중국을 모르고 중국은 우리를 알고. 자, 신일본제철이 왜 망한 거예요? 옛날에 포항제철에 맞아 박태준 회장 계실 때 포항제철에서 전부 다 유학을 어디로 보냈어? 일본으로 보냈잖아. 그래갖고 우리는 신일본제철을 아는데 신일본제철 애들 어때? 또 우리를 무시하잖아. 강한 놈이 망하는 3단계가 뭐야? 무시, 방심, 뒤통수잖아. 예, 무시하고 방심하다 뒤통수 맞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역사를 바꾼다고? 헝그리 정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가느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시다. 세계에서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느냐? 17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젓가락을 악기로 쓰는 나라는 딱 2나라밖에 없어. 한국하고 일본. 니나누집에서 이거 넣는 놈들 너무 비싸. 미시령을 이렇게 넘어갈 때 안개가 자욱해요. 그럼 앞에 뭐라도 한 대 있으면 좋아. 똥차라도 한 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똥차가 똥통에 빠지고 우리는 안 빠지면 되고 안 빠지면 안 빠지면 되니까. 일본은 우리 앞에 가는 뭐? 똥차. 근데 우리나라 사장들이 일본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일본에 갔다 온다. 손들어보세요. 이게 광주 기업인들의 지금 시스템입니다. 이게 앞차를 안 보고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 일본 차가 똥통에 빠지면 같이 빠지고 안 빠지면 안 빠지고.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자칭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을 알아야 되잖아. 지휘를 해야 그 길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을 외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어디를 가라? 일본에 가라. 아주 쉽게 점치는. 이게 일본은 우리나라의 뭐? 점집. 똥차가 아니고 점집.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일본에 딱 갔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업종이 일본에서는 벌써 없어졌어. 그럼 빨리 와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없애버려. 그래야 몇 분이라도 벌써 제값 받을 때 받는 거야. 근데 일본에 갔더니 아주 지금도 번창해. 그럼 와서 자기가 열심히 경영하면 되는 거 알겠죠? 이게 없앨 건지 갈 건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일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30년 전에 일본 가서 뭘 사가지고 왔어요? 코끼리밥통. 근데 요새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서 뭘 사가? 코끼리밥통.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경영 제일 잘한다면 누구? 삼성. 삼성이 이병철 회장 어때요? 1년에 한 번은 꼭 언제? 연말에 가서 뭐를 해? 동경 구상이라는 한다는 얘기 들었죠? 꼭 해.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제 아프기 2년 전인데 이때만 해도 해외 출장을 7번 가는데 5번을 일본으로 가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5번 가는데 다 일본으로 가요. 꼭 일본은 들러가요. 자, 일본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뭐다? 점집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경영하는 사람이 점한 척하면서 경영하면 그건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꼭 점을 쳐야 돼.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점 쳐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점을 쳐주는데 여러분들이 꼭 점을 치셔야 돼요. 자, 일본은 어떤 나라? 자, 일본이 지금 망한다면 왜 망해요? 고령화. 고령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고령화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냐? 우리가 7%일 때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 그러고 14%일 때 고령 사회라 그러고 20%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몇 프로냐? 27.3%. 4명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한국은 지금 몇 프로냐? just 14%. 그러니까 우리는 고령 사회, 알겠죠?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몇 년 차이 난다고? 24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 just 일어나는 일은 몇 년 후에 우리나라에 일어난다고 보면 됐죠? 24년.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있다고? 시차가 어느 정도는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령화 정도에서 오는 시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아주 다른 게 뭐냐? 자, 일본은 지금 무슨 시대에 들어가 있다? 100세 수명 시대에 들어가 있어요. 100세 수명 시대. 그러면 100세 수명 시대 엄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있다면 뭐? 1번. 엄마가 해야 될 100세 수명 시대 엄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 1번. 뭐? 아들놈 대학 등록금을 대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100살일 때 아들은 몇 살이에요? 75세가 100살짜리 공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요하면 그거는 범죄 행위예요. 그죠? 자기 아들한테 범죄를 정하는 게 그러면 걔는 어떡하라고 75세 자기 공양하다 보면 걔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100세 수명일 때 나의 노후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려면 내가 책임질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애한테 못 받을 거니까 아예 이제 옛날에는 받을 생각하니까 등록금도 대줬는데 못 받을 거니까 빚을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걔한테 등록금 대지 마. 그래서 일본에는 일단 대학을 졸업했다면 5천만 원짜리 빚쟁이, 장가 갔다면 1억 원짜리 빚쟁이.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광주 아줌마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뭐가 있어요? 자식들 장가 보낼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었을 위험성 있는 분들이 많죠. 여기 이제 겉멋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럴 소지가 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세 수명 시대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일본에서는 재밌는 게 모든 돈은 누가 가지고 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늙은이들이 돈을. 젊은 애들은 다 빚쟁이. 그러니까 20대는 대학 졸업했다면 5천만 원짜리 빚쟁이고 장가 갔다면 1억짜리 빚쟁이. 그러면 일본에서 무슨 산업이 망할까요? 제일 먼저 망할 산업. 뭐? 예식장. 이제 주들보다 장가가 나오니까 이놈들이 큰 예식을 못 벌린다. 그래서 이제 푸티 웨딩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결혼식장.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이게 말하자면 작은 결혼식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맞아 죽을 얘기지만 이 마담 저 사모님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결혼식을 자기의 부에 비해서 얼마나 크게 벌리느냐, 판을 크게 벌리느냐. 크게 벌린다면 아직 철이 없는 거거든요. 철을 따질 수 있어요. 철을. 그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100세 수명 시대에 하면은요, 그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10년 전에 일본에 가면은 십자가라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일본은 무슨 교를 되게 믿어요? 제일 많이 믿는 게 신도교. 그 맞아요. 신사. 신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불교. 그런데 일본은 재밌는 게 애를 낳으면 신사에 가고 죽을 때는 49제는 절에서 지내요. 그래서 맞으면 일본의 종교 인구를 구하면 한 2억 명 나와. 전체 인구는 1억 2,500만이지. 이게 둘씩 다 믿어. 알겠죠? 불교도 믿고 신도도 믿어요. 그런데 요새 재밌는 게 일본의 십자가가 많이 보여. 이게 도쿄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얘네들이 기독교를 믿나?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일본의 기독교가 이제 침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착안한 게 저 결혼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공짜로 결혼식장을 빌려줘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게 다 결혼식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재밌는 게 태어나는 건 신사에서 태어나고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죽는 건 절에 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예식장이 줄어들겠지. 청담동에 작년 2016년 말부터 152개 있던 예식장이 작년에 52개가 죽고 요새 100개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3분의 1이 죽어가는 거죠. 이게 벌써 이제 그런데도 결혼식들을 이제 작은 결혼식 뭐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이게 일본을 보면 뭐가 보인다, 한국이 보인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예식장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팔았으면 제값을 받았을 텐데 요새는 조금씩 값이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똥값으로 가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되는 산업이라는 건 뭐밖에 없다? 시니어 산업밖에. 아니 돈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늙은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저귀가 사양 산업이었어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근데 요새 이건 호황 산업이라니까. 왜? 늙은이 기저귀가 많이 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늙은이 기저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본에서는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혼자 살아요. 1인가. 그러면 뭐가 잘 될까요? 혼자 사는데 제일 먼저 옛날에는 슈퍼 다 없어지죠. 우리나라도 벌써. 뭘로 다? 편의점. 뭐 팔아서? 도시락 팔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도시락 팔아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이 이렇게 도서실 같은 식당들이 있어요. 아직은 지금 광주에 가면 식사에 가보면은 4인용 식탁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혼자 식사하려면 하려면 어때? 좀 미안하지 않아? 거기다가 또 식사하다가 친구라도 만나면 좀 창피도 하고 얼마나 인간성이 더러우면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냐 뭐 이래가지고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본은 이게 일상화가 되니까 이거를 혼자 밥 먹는 식당으로 이렇게 당해서 남들 안 보고 식당을 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점점점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제일 먼저 망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백화점. 백화점은 누구 때문에 돼요? 전업주부들 주중에는 뭐야? 거기서 백화점에서 친구 만나서 저녁 점심 식사도 하고 아이 쇼핑도 하고 그러다가 찍어놨다가 일요일날 피곤하다는 남편 끌고 가서 사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백화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벌이가 늘다 보니까 주중에는 직장에 가야 되니까 백화점 못 가고 주말에는 저도 꺼져서 못 가고 그래서 일본에서 망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새끼들이 개만도 못하니까 되는 거는 개산업밖에 없어요. 밥장사 하다 안 되면 개밥장사, 옷장사 하다 안 되면 개옷장사, 집장사 안 되면 개집장사, 요양원 안 되면 개요양원 이런 식으로 다 개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개를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고양이 백화점 같은 게 6차 산업. 여기 가면은 고양이 이게 요만한데 이제 고양이 다방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고양이 다방에 고양이 한 뭐 몇백만 원짜리 우리 이제 만져도 보지 못하는 비싼 고양이도 있으면 가서 한번 만져보고 차 한 잔 먹고 하는데 30분에 10,000원에서 15,000원 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면은 개 용품점 개 도자기 시계 뭐 해가지고 완전히 백화점 하나가 그냥 고양이 백화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이게 여러분들이 곧 있다 나중에 한 20, 30년 전에 후에 광주에도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웰빙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뭐가 살아남아 있어요?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거냐. 그래서 이제 웰다잉 다방에 이제 노인들이 만나가지고 뭐 유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유산은 어떻게 나눠줘야 되고 뭐 맞아면 어떻게 해야 9988 234가 되냐 뭐 맞아면 절에 가서도 핑크로 사찰이라는 게 다 그거야. 어떻게 빨리 좀 잘 좀 죽게 해달라. 이게 잘 살기가 아니고 잘 죽게. 왜냐하면 일본에 연고 없는 고독사가 1년에 32,000건 정도야.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이 시체 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냥 뭐 연고도 없이 죽어가니까 그걸 이렇게 치우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엔딩 산업이라는 거 스카스라고 하는데 한 20조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근사하게 보내느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나라 같이 우리는 이제 왜 초상하면 3일장 하잖아요. 일본은 3일장 내는 게 없어요. 왜? 우리 지금 새끼들도 그렇잖아. 애 하나나 둘인데 걔가 무슨 수로 3일장을 합니까?
지금 3일장들이 이제 마지막 구는 3일장. 이제 그래서 이제 마담 예식장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담 이렇게 나갈 때 하루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지. 막 3일씩 가서 뭐 날밤 새고 하는 일로. 그러니까 이제 뭐는 다 없어져. 이제 장례식장, 이제 결혼식장가 다 없어진다. 장례식장 다 없어져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장례식장 빨리 있으면 팔아야 몇 푼이라도 건진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어가지고 없어질 때 말고 오늘 지금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잘 되는 게 뭐냐? 개호사.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라고 하는데 일본은 뭐라 하냐면 개업한 간호사라고 해요. 간호사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받으면 이제 집에서 누가 아프다고 막 가서 링거 주사, 왕진, 의사는 왕진 안 가잖아요. 그러니 이제 누가 가? 간호사들이 왕진 가는 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개호사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이 줄도사. 왜 줄도사니냐? 지금 옛날에 여러분들 10년 전에 생명보험 들으면 몇 프로 준다고 그랬어요? 7% 뭐 이렇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7% 줘보죠?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예대 역마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그 삼성생명 같은 게 지금 얼마를 이렇게 적립을 했다냐면 19조 정도를 적립해야 돼. 옛날에 그냥 비싸게 팔아놓은 거 이제 이자 주려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1997년부터 전부 줄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했느냐? 4%로 끊어버렸어요. 맞으면 그 옛날에 보험 이렇게 계약 맺을 때 7% 6% 준다는 거 다 이건 다 무효다. 그냥 3%. 왜냐면 생명보험사가 그러면 다 죽어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일본에 우리도 아마 이런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 되는 게 뭐라고? 노는이 영불한다고 좀 이건 평생 교육. 이제 이런 게 제일 잘 되겠죠. 예, 노는이 영불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00세 수명 시대에 인생의 사계를 설계하셔야 돼요. 자, 100세니까 몇 년? 25년, 20년, 100세가 되겠죠. 그쵸? 이제 100세는 게 25년, 25년 4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25세까지는 뭐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학테크. 50세까지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니까 업테크. 75세 때까지는 이때 벌어놓은 걸 잘 굴려야 되니까 재테크. 그래서 이제 75세 때 여러분들이 뭐를 세워야 된다고? 목표를 만들어야 돼. 75세 때 1번 목표는 뭐냐? 75세 때까지 뭐를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잡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75세 때까지 잡이 있어도 100세까지 살면 몇 년 백수? 25년 백수잖아. 그게 요새같이 50세 때까지 직장밖에 없으면 몇 년 백수 해야 된다고? 50년 백수. 그러려면 마누라를 한번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누라 안 바꾸려면 75세까지 그거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75세 때까지 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75세부터 100세까지면 몇 년 남아있어요? 25년. 와이프하고 둘이 살려면 돈이 얼마쯤 필요할 것 같아요? 1년에 2천만 원씩 잡아도 25 곱하기 2천만 원 하면 5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는 기대하지 말라고? 국민연금은 벌써 날렸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일본이 다 날렸으니까. 이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보면은 다 날릴 것 같지 않아요? 국민연금 이사장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야? 정치하다가 그냥 국회의원도 못하고 떨어진 애들, 뭐 걔네들 다 시키잖아. 걔네들이 그걸 관리를 할 리가 없지. 아니 일본도 똑같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다 말아먹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얼마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75세 이상 먹은 늙은이를 반가이 맞아주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 요양소에서 무슨 반갑게 맞아줘. 교회하고 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75세 때 뭐가 되어 있어야 돼? 장로랑 법 사이에 올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5세 먹어도 이게 저 집에서 저 엄마한테는 개판 치는 놈이 교회 가면은 그냥 장로님한테는 깎여다잖아. 그래서 하루라도 대접받으려면 뭐를 해라? 장로를 해라. 아니면 절에 가서 뭐를 해? 법사라도 해라. 이게 이거를 안 하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을 살면서. 안 그러면 이제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자들 얘기고 남자는 두 가지를 더 해야 돼. 제 친구들 중에서 저 삼성이나 이런 데서 사장하고 나온 놈 치고
저 와이프하고 사이좋은 놈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왜? 삼성에서 사장했다면 마누라 관리를 했다 못했다? 못했지. 그러니까 딱 이제 은퇴해서 나오면 그때부터 여자들의 보복이 시작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친구끼리 뭐 저기 뭐 스칸디나비아에 가서 한 일주일 놀다 오고 뭐 이러잖아. 그러고는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해? 아, 우리 남편 놈 여름 쫄쫄 굶고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나의 존재감을 이제는 좀 알까? 뭐 이러면서 친구하고 잡담 왔는데 그 여자 약 올리는 방법이 뭐예요? 토실토실 살쪄 있는 거잖아. 그러려면 남자가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요리를 할 줄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오늘 강의 딱 끝나면 가서 요리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요리를 할 줄 알아야 여자하고 대드는 싸움이 돼. 요리를 못하면 싸움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여자들은 60만 지나면 다 뭐냐? 종합병원. 여자들은 60 지나면 매일 하루씩 병을 하나씩 찾아내. 어제는 허리 아팠다가 오늘은 머리 아팠다가 손 아팠다가. 그런 여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야? 한방.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뭘 배워야 된다고? 수지침이나 담마나 지압이나 뭐 이런 걸 하나 배워서 여자가 도망가고 싶어도 안마 받고 싶어도 못 도망가게. 그래서 이제 여자에 대해서 하나는 방어 무기가 뭐예요? 요리고 공격 무기가 한방. 이 5가지를 해놓으면 인생이 75세 이상도 즐겁고 안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그게 일본 남자들을 보면 이게 일본 남자들. 일본 남자를 일본 여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젖은 낙엽이라고 한다니까. 신발에 붙어서 안 떨어진다. 그 다음에 남편이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보 나 저 슈퍼 갈래요 하면은 남자가 뭐라고? 여보 나도 없어 여보. 그것도 잘 안 되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 퇴직금 받을 때 이혼 신청해가지고 맞으면 퇴직금 반 나눠서 먹죠. 여러분들 그 얘기 됐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때가 어느 때라고? 퇴직금 나오는 날이라고 나는 제일 겁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남이섬에 지금 배용준이 만나러 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아면은 75세 때 인생 설계를 이제 기업 설계는 그냥 둘째고 우선 인생 설계를 제대로 안 하면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요새 이제 텔레비전 보면 왜 일본에서 나왔던 조론이네 뭐 말하고 하면 거의 똑같이 한 몇 년 격차를 두고 그대로 일본 거가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요새 이제 맨날 정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4차 산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뭐길래 먹여 살린다고 하느냐 과연 먹여 살릴 수는 있을 것 같냐 심형래 망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뭐야 녹색경제. 그래서 녹색경제 한다고 태양광 뭐 해가지고 대충 다 말아드셨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경제? 창조경제 한다고 대충 또 말아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뭐 한다고? 4차 산업혁명. 이것도 무조건 말아지게 되어 있다. 이게 왜 말아지느냐 이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마디만 얘기하면 뭐예요?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아시죠? 이게 지속 가능성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잘하든 못하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모두 방정들을 떠는 데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은 적어도 어느 한 말하면 경제를 한다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차분히 해야 거기에 이제 말하면 한 5년 준비해가지고 5년 후에 뭐가 나와요?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개 몇 년에 5년 앞에서 1년 빼고 뒤에 말하면 이렇게 빼면은 몇 년 돼? 3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그걸 연속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안 돼. 이게 지금쯤은 뭘 하면 좋아요?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건 옛날에 다 나온 거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또 시작을 한다고 이게. 그런데 4차 산업혁명 하는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이게 얼마나 모르는지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보시도록 하십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말아치는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언제 나왔냐?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크라우스 슈바프라고 하는 친구가 4차 산업혁명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런데 한국에 그게 들어왔어요. 몇 년에 들어왔다? 2016년에 들어왔다. 지금 몇 년 됐어요? 2년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통령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다음번에 경제 이슈를 걸어야 되잖아. 아까 얘기한 지식경제, 뭐 장유경제 걸어야 되는데 다 걸어봐가지고 알겠죠? 지식경제, 녹색경제 다 걸어가지고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지, 그쵸? 라고 다 4차 산업혁명을 대통령 후보들이 다 걸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1차 산업혁명을 아시죠? 1차 산업혁명은 뭐야? 영국에서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발한 거잖아. 1차 산업혁명은 명확이야. 2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3차 모르잖아. 근데 천국의 개들여들도 4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가 뭔지 3차가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4차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천국의 개들여들도 4차가 나왔고 그냥 4차들을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 2차는 뭐고 3차는 뭘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산업공학만 40년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쵸?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없잖아. 어디 가서 내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은 40년이나 산업공학 한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 뭔지도 모르면 어떡하냐 해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은 2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제 1차 산업혁명에서 지금까지 몇 년쯤 됐어요? 대충 400년이 됐으니까 산업혁명 하나에 몇 년쯤 걸려? 100년쯤 이렇게 걸린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10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이 100년 동안에 뭐가 제일 큰 일이 있었을까? 생산성 혁신이 제일 큰 일이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의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깔아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한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니까 공장에 뭐가 들어가? 컴퓨터가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화 된 거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자 1차 산업혁명은 동력, 그 말하면 옛날에 이제 수공업으로 하던 거를 이제 그 전기기관으로 바꾼 게 이제 동력화의 과제라면 2차 산업혁명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시스템화한 거, 이제 시스템화한 거고 3차 산업혁명은 그 시스템 속에 뭐가 들어가? 컴퓨터가 들어가서 이것이 스마트라는 건 컴퓨터가 붙어있는 이런 뜻이니까 했는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요새 말만은 뭐라고? 지능, 인공지능.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자, 따라서 동력화, 시스템화, 스마트화, 지능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뭐런 거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자? 지능화. 인공지능이 생산 시스템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자라고 제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지능화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동화라는 얘기는 많이 썼죠. 자동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지능화가 있는데, 자, 이 방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해요? 여기 저 온도계가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몇 도로 맞춰 내가 20도로 맞춰요. 알겠죠? 그러면 20도로 맞춰 놓으면은 20도보다 떨어지면 뭐가 보일러가 들어와서 높이고 20도보다 이제 높아지면 에어컨이 들어와서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자동화는 어떻게 하는 거? 사람이 세팅을 하고 조절은 누가 해? 기계가 하는 거를 자동화. 그런데 인공지능은 기계가 세팅마저 할 때 이걸 인공지능이야. 아시겠죠? 이게 인공지능하고 뭐가 다르냐면 인공지능은 세팅마저 기계가 할 때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방의 온도를 몇 도로 세팅해야 될까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컴퓨터는 모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는 제일 처음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인공지능이 붙어 있는데, 인공지능은 어떨 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인공지능은 어떤 능력이냐? 자, 여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옛날에 보니까 사람이 몇 도에 세팅을 해? 20도에 하더라.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름에는 몇 도에 해? 25도에 하고. 먼저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이놈이 매일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좋아진다. 그런 능력을 뭐라고 한다고? 학습 능력. 따라서 학습 능력. 이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지고, 이게 지능이니까 모레가 좋아지는 학습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가 뭐를 할 줄 알아야 돼? 온도를 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각 능력. 지각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추론을 해요.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말을 알아듣는 자연 언어, 말하면 뭐라고 그러나? 처리 능력. 자, 따라서 학습 능력, 지각 능력, 추론 능력, 자연의 처리 능력.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강인공지능이라고 그러고,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약인공지능이다. 이게 밥통 같은 거 밥해라 그러면 네 하는데, 이거는 딴 거로 그냥 말을 알아듣고 스위치만 누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 처리 언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속이는 거지. 그건 인공지능은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인공지능은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세팅 기능. 이렇게 말하면 세팅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자, 따라서 세팅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온도를 맞출 때 겨울에는 20도로 맞추고, 여름에는 25도로 맞추고, 또 그런데 비 오는 날은 또 23도로 맞추고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뭐를 해야 되냐면, 바깥의 온도를 딱 재고 또 비가 오나 안 오나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다가 센서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 센서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그냥 센서라고 하면 될 놈의 거를 사물 인터넷이야.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센서들의 조합을 얘기해. 지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센싱을 해야 되니까 센서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저기서 막 정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뭐가 많을까? 데이터가 많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빅데이터.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따라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게 3대 요소. 4차 산업이 왜 그런? 4차 산업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뭘 하는 거라고? 그 지능화. 말하면 그 세팅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세팅을 바꾸려면 세 가지.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컴퓨터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클라우드라고 해요. 클라우드. 컴퓨터, 큰 컴퓨터.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가 뭐라고? 자, 따라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게 이제 4개, 4대 요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것들은 그냥 부수야, 부수. 있으면 좀 없으면 말게 필수는 아니고. 필수는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인공지능이 어느 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누구죠? 이세돌이하고 이제 바둑도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언제 나온 거냐면 지금도 한 100년 됐어요. 그게 이제 1950년대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한참 또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 또 죽었다 일어났다 죽었다 일어났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사기꾼들 중에 최고의 사기꾼 몇 사람을 골라라 하면 1등이 누구요? 과학기술자. 그들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우장춘이가 뭐 씨 없는 수박 만들었다고 몇백 년 전에 했는데 먹어본 사람 있으면 손들어. 완전 사기야. 사기의 마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덕여왕 때 천문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과학자라고 놓는데 딱 해가지고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월식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 않아. 그래놓고는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래? 너네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늘이 노여서 해가 없어진다. 그런데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다시 나타날 거다.
혹은 가서 일식날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국민들 다지고 그런 거를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누가 선덕여왕이 뭘 만든 거야? 첨성대를 만든 거잖아. 그게 다 사기꾼들 집단이라고 그러죠. 과학기술자라는 게 그 말하자면 비도덕적인 정치인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000년에 뭐가 있어요? 밀레니엄 버그라는 얘기 들은 적 있죠? 막 그때 막 그 뭐 비행기가 떨어지고 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450조를 날렸습니다. 그 사기꾼들. 이게 전산하는 놈들이 막 사기를 치고는 막 일어날 거다 하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기꾼들. 요새도 뭐 신종푸 해가지고 맞으면 결핵만도 못한 거 가지고 막 신종푸 한다고 손시치라고 뭐고 해가지고 그냥 타비푸 막 팔아먹고 재고 처리하고 그 짓들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속이는 건 일도 아니야. 모르니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이제 지금 막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다 끝날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폭스바겐에서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로봇가 아니라 옆에 있는 작업자를 쳐주겠어. 왜? 지나가는 크레인이 찌익 하는 소리가 이 로봇한테는 2단 역차기로 들린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그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 공장장이 책임져야 돼. 로봇 제작자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의 윤리 문제도 있는데 자동차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직진하면은 앞에 10사람을 쳐 죽이게 생겼고 우회전을 하면 한 사람이 죽어요. 직진하는 게 나아요? 우회전을 하는 게 나아? 아니지. 우회전인데 얘가 우리 아들일 수도 있잖아. 아니 이게 멈출 수는 없고 지금 브레이크 고장이니까.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말하자면은 인공지능한테 룰을 줘야 되잖아요. 법을. 그 법 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 하다가 이게 지금 한참은 시간이 걸릴 거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냐. 말하자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자, 일본은 65세 이상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전 인구의 27.3%, 60세 이상이 35%. 그런데 이 60세 이상은 투표를 잘해요, 안 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하잖아. 업혀서까지 나와서 투표를 한다고. 그런데 20, 30대는 해요, 안 해요? 하나잖아. 주일인데. 그래갖고 정동영이가 망한 거지. 그 소리 했다가. 안 찍어도 노인들은 다 찍는데 왜 노인들은 놀러 가자 했다가 노인 폄하 발언으로 그냥 날지가 난 거 아니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국회의원이 된다? 노인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은 뭘 요구할까? 일자.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자동화를 다 뜯어내. 이게 일본에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할머니들이 표 팔고 앉았다. 여러분들 이거 보잖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동화를 다 뜯어가지고 일자리 줘야 돼. 일본에서 가장 고민은 뭐냐면, 일본이 지금 망하냐 흥하냐가 뭐냐면은 연금 때문에 망. 옛날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교수를 할 때는 참 교수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야. 왜?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72세야. 교수는 정년이 65세야. 끝나고 나면 7년만 있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놔도 상관없다니까. 7년 동안 못 매달리겠어.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 7년만 거꾸로 매달으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게 100세가 되니까 몇 년을 매달아야 돼? 35년을 매달려. 일본이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정년이.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정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이게 우리 교수 같은 교수 연금 같으면 72세면 65세 하면 몇 년만 연금 주면 돼. 7년 주면 되잖아요. 10년 늘어나면 17년 줘야 되고 10년 더 늘어나면 27년 줘야 돼. 연금이 2배, 3배 막 늘어나지. 그게 연금 무조건 만근하게 돼 있는 거야. 요런 상태로 가면 이렇게 안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년을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교수도 75세까지 해라. 그래야 이제 연금을 안 타먹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정년 연장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로봇을 다 추방하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은 뭐 두찌고 우선 뭐야? 아우 내 표 찍는 늙은이들 표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 직업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이패스나 이런 거 다 뜯어내는 게 굿이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4차 산업혁명과 아무 상관없이 일본에서는 이거 다 로봇 뜯어내는 게 굿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1년에 공과대학 졸업생이 5만 명 나오는데 중국은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100만 명이 나온다. 우리 중국하고 맞짱 떠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기술로 이제 맞짱 떠가지고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누가 하는 게 기술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맞짱 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걸 한다고 하면 이건 사기꾼이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누구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은 창조 경제의 대표적인 모델 사례로 꼽힙니다.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아이폰의 핵심은 세 가지 다른 제품을 융합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라는 걸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창조라고 하니까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창조 경제를 말아드셨습니다. 창조 경제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30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창조 경제 해가지고 일자리를 몇 개 만드냐? 2,500개를 만들었어요. 사람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120억이 들었어요. 완전히 말아먹어. 이 광주도 뭐 창조 뭐 센터 한다고 다 말아먹어. 다 말아먹어. 그런데 그러면 창조 경제라는 게 뭐냐? 창조 경제라는 건 이게 누가?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대로. 자, 벼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터넷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세 개를 합친 스마트폰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조 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있는 기술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학 박사가 필요하다 없다? 필요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는 어떤 놈? 대학교 한 학기 다닌다. 그것도 철학과.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야. 그런데 뭐가 있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IQ 있게 다 못해서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Q가 무슨 Q? JQ, 잔머리 Q 하냐? 광주 사람들이 또 제일 잘하는 게 잔머리잖아. 이게 잔머리를 굴려서 아이디어를 내서 있는 기술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거, 그게 뭐라고? 그러면 이거는 공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학 박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머니도 할 수 있고 아저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그거를 말아드신 거예요. 그걸 말아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란. 경기에 부착된 소형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소변에 포함된 10가지 성분을 검사해 간 기능과 당뇨는 물론 신장의 이상 등을 점검하고 여성의 경우 임신 유무까지 판별해낼 수 있는 다기능 변기였습니다. 자, 변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센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기에다 컴퓨터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대소변을 딱 누고 나면은 당뇨치는 얼마, 혈당치는 얼마 쫙 나와서 그것도 5년 전에 비교해서 늘었나 줄었나 내가 너 보니까 이 사람은 곧 뭐 당뇨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한다면 이거 하나쯤은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사죠. 이거 하는 기술이 별로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별로 없어도 되죠.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말하면 그 하는 융합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광주에 누구한테 맡겼어요? 혁신센터를? 현대자동차에다 맡기니까 수소자동차 한다고 다 말아먹는 거예요. 이게 수소자동차 할 일이냐고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완전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창조경제 한다고 30조를 갖다가 말아드시고 지금 4차 산업혁명도 거기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그 행태가. 이게 왜냐하면 날조 되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친구들이 이제 하는 것 때문에 날조 같은 거죠.
자, 변기 같으면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여기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 중국 가면 이런 변기 보잖아. 이제 문도 없고 그냥 큰 없고 이런 변기.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요새는 이제 AI 변기, 스마트 변기가 나와서 이 스마트 변기가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스마트 변기를 만드는 거 이게 뭐라고? 4차 산업혁명의 재능. 아시겠죠? 이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냥 공학 박사나 뭐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주부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창조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일본이에요. 일본에 가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가가지고 뭘 많이 사가지고 와요? 요 젓가락? 그잖아. 선물하고 싶지는 않은데 안 하면 뒤탈이 있는 시월드 족속들 때문에 한 2, 3만 원 들여서 사오잖아. 또 하나씩 떡떡 던져주잖아. 이게 바로 그거잖아. 시월드 상품. 최고의 상품. 그런데 이거를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본에서는 공장이라는 게 요거보다 다 적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 다 해주느냐? 국가에서 디자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젓가락 디자인 다 해줘.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은 이거 갖다 만들기만 하는데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1년에 450개를 수출합니다. 그 다음에 4조 5천억 원어치의 이 누리밭이라고 해요. 누리밭을. 일본에 가보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으면 일본에 가시면 세도라는 데 한번 가보세요. 세도에 가보면은 도자기 공장이 1200개가 있는데 이 중에 1000개가 아니 공장이 1200개 있는데 1000개가 도자기 공장인데 이 도자기 공장들이 전부 이렇게 말하면은 디자인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제일 기분 나빠하는 소리인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한테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래요? 꼭 공무원들하고 이게 야바이가 생겨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돈을 맡기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틸리티를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디자인센터, 실험실 뭐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맨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돈이 한 개 예를 들자면은 아까 세도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는 도자기 공장 하나 만드는데 한 1000억쯤 들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2억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런 공장을 지어가지고 다 뭐라면 임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공장을 살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장 같은 데 가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 세도 같은 데 가면 접시만 만드는 공장이 있고 이 바울만 만드는 공장이 있고 뚜껑만 만드는 공장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조립을 해버리면은 도자기 세트가 돼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이 접시 말하면 이 뚜껑만 400년 만드는 회사가 있다니까. 그게 그냥 도 같은 거지. 그리고 요거 이건 저 뚜껑만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가에서 이 소지 공장이라는 데서 도토를 생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밀가루 반죽을 해줘요. 그러니까 반죽을 해주는데 이거는 노벨티 반죽, 요거는 식기 반죽, 이거는 말하면 뭐 이렇게 반죽에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저 밀가루 반죽을 사다가 빚어. 빚으면 또 옆에 또 공장에서 구워주는 놈이 있고 저희가 하면 저 팔아주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공장 하나 만드는데 2억이면 돼요. 그러니까 융자 안 해줘도 된다니까. 그 대신에 국가가 뭐를 해주냐? 도토를 실험해주고, 시험도 해주고, 품질 검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동 판매도 해주고. 이게 이제 제가 대학원장을 할 때 우리 말하면 저 CEO들을 한 이제 몇십 명을 끌고 여기 세도를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들이 입이 퉁퉁 부은 거예요. 아니 교수님, 이것도 공장이라고 보여주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뭐 목포에 행남작이나 어디 뭐 한국 도자기 같은 데 가면은 여기서 막 흙이 들어가면 저기서 도자기가 툭툭툭 떨어지는 자동화 된 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아직도 불에 돌리는 공장 400년 전짜리 공장을 보여주고 무슨 이거 우리가 견학 왔다고 그러더니 웃으면서 여보시오. 당신네 행남작이 이제 식기 하나에 얼마나 가시오? 요거 하나에 얼마 가는 줄 알아요? 이게 이제 걔네들이 만드는 건데 요거 하나에 얼마 가냐? 1억 원 갑니다. 질이 달라요. 그 막 찍어내는 거는 그거는 싸구려를 찍어내는 거지 돈 제대로 나가는 거 1억짜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 지금 도자기 시장에 우리나라가 5%고 일본이 25%예요.
그런데 일본을 누가 가르쳤어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들이 가서 다 가르친 나라야.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그 도자기 산업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고. 근데 걔네들이 장악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화로 해가지고 그냥 팍팍팍 찍어내는 게 아니라 물레 돌려서 세계를 지배하고. 그걸 보고 얘기를 해라. 이게 뭐라고? 창조. 이런 거는 근데 이 도자기의 디자인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디자인 센터에서 이걸 다 해준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하면 이 도자기 말하면 강도 검사, 시험, 품질 다. 그러면 일단 그런 걸 다 해주는 게 여기 세도에 가면은 도자기 학교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도자기 시험소가 있고 연구원이 있고 다 세트로 돼.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우리나라 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아까 이제 세계 점쟁이 최고의 점쟁이가 누구요? 아 이제 폴 케네디 요놈이 이제 세계 최고의 점쟁이인데 이놈이 뭐라고 했느냐? 21세기는 어느 나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동북아 삼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시대가 될 것이다. 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동경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한 놈이 전화기에 손을 번쩍 들고 이제 동경대 학생이 돈을 들고 그러면 교수님 그 세 나라 중에 어느 놈이 오야가 되죠? 걔네들은 오야에 관심이 많잖아. 오야가 되죠. 그러니까 폴 케네디가 뭐라 했냐면 네버 차이나. 중국은 절대 아니고 나는 중국이 1등인 줄 알까? 그러면은 일본인가요? 너네. 그러면 한국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아마도 메이비.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메이비라고 했느냐? 이 세 개의 그림, 이 그림이 그걸 설명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4명 중에 3명이 한국어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은 2명 중 하나가 중국어를 좋아하고 일본은 3명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좋아하고 한국은 4명 중에 하나 일본어를 좋아하는데 이 두 나라는 완전히 왼수요. 셋이 만나잖아. 그러면 중국 사람은 일본 사람은 나이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은 여벌로 생각한다니까. 자꾸 쳐쳐놔. 그 다음에 일본은 또 중국을 나이볼로 해서 우리는 쳐쳐놔. 그래갖고 죽끼리만 싸워.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은 국제기구가 다 어디에 있어요? 스위스. 왜 스위스에 있어? 독일에다 주자면 불란 사람이 죽기 살기로 갖고 불란 사람은 독일 사람이 죽기 살기로. 스위스다 주자면 그 병신들 하나 가져라. 그래서 병신이 있는 데가 더 많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느 도에서 뽑아요? 충청도,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충청도가 어느 쪽의 분야에 따라서 과반수가 결판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청도만 해가지고 어느 판에 붙을 거가 걔네가 결정원들이 뭐하러 전 국민이 다 하냐고. 그렇잖아. 돈 들이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놈이 오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 너무 재밌죠. 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그 중심에 서울은 중심이니까 서울이잖아. 동쪽에 있는 서울 이름은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동경? 북쪽에 있는 서울 이름은? 자, 이름 다 지어놨잖아. 한국을 중심에 대해서 남쪽에 있는 남경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중심이라는 생각하에서 이름을 다 진 거야. 동경, 북경, 남경, 서울 이렇게. 이게 다 지어져 있는 거라니까. 자, 여기가 이제 말하면은 지금 여기 우리 인천공항에 환승객이 1년에 한 700만 명 되는데 왜 이렇게 많냐? 여기 칭다오에 있는 놈이 여러분들이 중국 공항에 가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 모르는 거 하잖아. 가봐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칭다오에 있는 놈이 파리 가는데 전에 상해공항으로 못 가고 인천공항으로 와서 파리를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환승객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700만씩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 가서 뭐 해서 폐암 수술하고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1년에 뿌리는 돈이 1조에서 한 1조 5천억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으니까 얘네들이 뿌렸다면 몇 조? 30조. 이게 영종도에다 뭘 줘야 된다고? 병원 지어가지고 중국 환자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은 좀 있는데 어디 투자할 게 없으면 어디로 빨리 올라가라고? 송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좀 돈이 된다 하는 주식은 다 뭐예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그다음에 뭐죠? 셀트리온 뭐 다 여기 송도에 있는 공장들이. 이제 이거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객 3천만. 그다음에 중국 여자들은 뭐야? 우리가 된장녀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명품.
그러니까 이제 뭘로 가야 된다고? 명품 산업. 그 다음에 중국에는 뭐가 있어요? 소황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 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머니 하나, 둘 사이에 애가 하나. 애 하나에 어른이 몇 명이 딸린다고? 6명. 이게 얘 돌잔치 때는 난리가 납니다. 할아버지가 400만 원짜리 침대 사주고 외할아버지는 440만 원짜리 유모차 사주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한다고? 20만 원짜리 침대에다 때려치우고 얼마로 붙자고? 400만 원짜리 한 대로 붙어가지고 그냥 끝판 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나라 여자 중에 어느 나라 여자가 제일 예뻐요? 한국 여자. 이 형이 왜 이렇게 예뻐요? 아무래 퍼시픽 화장품 발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뷰티 산업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중국 여자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산업.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저 대구 같으면 뭘 먹고 살아야 돼? 섬유 산업은 끝장난 거고 이제는 뭘로 가야 돼? 패션. 그래가지고 이제 맞으면 대구의 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돼? 미술 시간을 늘리고 맞으면 뭐 음악 시간을 없애버리고. 그래갖고 대구 사람들의 색감은 타동네보다 월등하게 해야지. 근데 왜 거기서 세계 육상대회를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만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본으로 말아먹는 동네가 되냐면 대구고 두 번째 말아먹는 데가 이 광주입니다. 왜냐면 이게 정치력들이 많아가지고 쓸데없이 무슨 수영대회, 육상대회, 쓸데없는 거 무슨 뭐 유니버시아드 대회 해가지고 다 동네를 말아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가지로. 그러니까 말하면 패션은 패션 무슨 쇼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면 중국 사람들 패션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대구 해야 돼. 거기서 그냥 헷갈려서 무슨 뭐 물포로 뭐 이런 게 떠오르면 안 돼. 근데 얘네들이 이 짓들을 해가지고 대구를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부자들이 제일 처음에 뭐를 해? 골프 치다가 돈 좀 더 생기면 말 타고 말타가 돈 벌리면 요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말 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말을 탔다면 1%가 말을 탔다면 몇만? 1400만. 전 세계 말에 실을 말린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뭘로 가야 된다고? 중마산업. 맞아.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중국의 100년 후, 중국의 50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생각해서 한국을 개발해야 된대. 한국은 중국의 몇 분지 1밖에 안 돼. 땅의 넓이가 100분지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말하면 일본의 오키나 오편동은 6차 산업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지만 중국 애들이 뭘 좋아해요? 짝퉁. 그래서 이 달걀도 짝퉁을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엄마들 생각은 어때? 나는 짝퉁을 먹더라도 새끼는 먹이고 싶어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한국 우유가 3배 비싸도 팔린다니까. 그러니까 우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식품 가지고 장난치는 몇 놈 불러다가 처형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음식이라면 믿을만하다. 그러면 몇 배 봐도 된다고? 3배 봐도 된다. 예, 전라남도가 지금 해야 될 산업 중에 대표적인 산업이 프리미엄 식품 산업이다. 이게 이제 이런 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야? 안동하면 뭐야? 강고등. 그 다음에 아는 찐빵 이런 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산업 클러스터라. 그러니까 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자, 안동에 강고등어가 있다. 그러면 사업체가 있어야 되고 지원기관 있어야 되고 박물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거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의 작품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프랑스 같은 데면 브로도산 포도주 있잖아요. 딴 포도주보다 몇 배 비싸잖아요. 대신에 거기서는 뭐를 해? 품질 관리 막 이런 거 싹 하잖아. 그러니까 전라도도 지금 전라남도에 있을 때 그런 걸 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는 부산에서 좀 영화제가 된다니까 광주, 부천, 서울대로 전부 영화제 한다고 난 우리나라 인삼축제만 18군데서 전번에 가니까 파주에서 인삼축제를 했어. 아 여보시오. 파주하고 인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네가 개성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개성 인삼 파주. 그런 놈들은 인사도 나는 짓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전주 시장을 불러야 돼. 야, 전주 너네 보니까 뭘 잘해? 전주에 판소리 축제 잘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너네는 판소리 나고 영화제는 부산 주자. 부산이 영화제를 잘해. 그럼 이제 부산 시장 불러다. 야, 너네는 영화제 이런 거 잘하니까 너네 뭐 비엔날레네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누구 주자? 광주나 주자. 그러면 이제 광주시장 불러다가 뭐라고? 야, 너네는 비엔날레나 제대로 하고 요새 또 뭐 임박을 소리축제네 뭐네 그딴 거는 또 전주로 돌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이 하나씩 하지 그냥 다
너도 나도 다 붙어가지고 이 짓 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똥을지도 모르고 그냥 전부 지하철장들이 이 짓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촌 1.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건 명품산, 춘천은 만화, 인천은 유흥, 경기는 의료, 마자면은 대전은 첨단, 전주는 농식품, 대구는 패션, 부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네마다 뭐 하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크게 벌리지 말고, 마자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군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흥군은 뭐라고 이렇게 이제 마자 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마다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미니산업 클러스터. 그게 마자면 우리 동네는 마자면 수창같이 고추장, 우리는 뭐 찐빵이라도 하나. 그런데 이제 일본은 참 재밌는 게요. 마자면은 천안 명물 호두과자 있잖아요. 그것을 타 동네에서 못 만들게 해요. 국가에서 딱 제안해요. 그래갖고 호두과자는 천안만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일종의 이제 마자면 지적재산권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서 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그 이제 그 행자부에서 옛날에 나온 뭐가 있냐면 성공 사례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공 사례집들을 보고 다 베끼는 거야. 전국이 다. 어느 놈 하나 뭐가 없어? 독창적인 게 할 수가 없어요. 지적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냥 서로 치고받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의료 무슨 단지 한다면 그냥 전국이 다 의료 단지 한다고 그냥 나서고 뭐 해가지고 그 짓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이게 그 동네마다 뭐라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거기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대신 국가에서 걔네는 좀 보호를 좀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좀 미안하지만 이 무식한 친구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뭐 한다고만 하면 다 들어붙잖아. 마장은 뭐 해신 촬영한다면 거기다 그냥 몇 배 없이 딱 때려놓고, 그러다가 며칠 가고 뭐 그냥 쓰레기 양성하고 참 귀신 나오게 해놓고 그 짓대로 한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몇 년? 100년 또는 50년 마다면 우리 동네가 나가야 될 길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 국민이 어때요? 인정을 해주고, 그럼 눈에 같으면은 해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고? 우리 앞마당에 뭐가 있어요? 14억이라는 거 낚시 이거 그게 있으니까 중국 애들 그것들, 그러니까 걔네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땅 넓이가 우리보다 몇 배라고? 100배라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혼자 먹고 살면 되는데 중국은 1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걔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유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센터에 있잖아. 그 센터 있잖아.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창의적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있다 없다?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